안녕하세요. 할인이 오빠입니다. 수해가 나고 난 이후 망연자실한 채로 집에 머물러 있을 때였습니다. 빈집을 수리해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건장한 남자 두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얼굴이 본 듯도 한데 아마도 근처 마을에 사시는 분들 같았습니다.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저에게 묻습니다. 요즘 특별히 하시는 일이 있느냐? 아니요, 없습니다. 수해가 나서 다 떠내려가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괜찮으시다면 나오셔서 돌 쌓는 석축 현장에서 일 좀 하시면 어떻겠느냐. 일손이 많이 부족해서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 이튿날부터 공사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돌 쌓는 현장에 가보니까 하천이 완전히 다 붕괴돼 가지고 축대는 다 무너져 있고 논들이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는 그런 곳들입니다. 이제 다시 축대를 쌓기 시작을 하는데 돌 쌓는 현장에는 한 10여 명 이상의 인부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뻘쭘하게 서 있었더니 어떤 것들을 하라고 제게 작업 지시를 해줍니다. 다름이 아니라 돌을 잘 쌓는 석공이 앞에서 돌을 놓으면 그 뒤에다가 돌을 갖다 받쳐주고 그리고 빈자리에 돌을 채우는 석공 보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그분들과 함께 하기 시작을 했지요. 몸을 사용해서 하는 노동을 처음 해보았습니다. 많이 힘들더군요. 무엇보다 돌을 손으로 들어서 옮기다 보니까 저녁이 되니까 손아귀가 전체가 마비가 오는 그런 정도였었습니다. 한 열흘쯤 그 현장에서 돌 쌓는 사람들의 뒤를 이렇게 도와주는 보조 일을 하다 보니까 그 현장의 책임자가 저를 부릅니다. 갔지요.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합니다. 돌 쌓는 거 보시니까 어디 좀 해보실만 할 것 같습니까? 글쎄요. 괜찮으니까 돌 쌓는 걸 한번 해보십시오. 앞에서 이렇게 면을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 앞에서 돌 쌓는 걸 하면 다른 분들이 보조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는 석공 보조 열흘 만에 석축을 직접 쌓는 석공의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발을 들여놓은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1시간 동안 쌓으면 보통 2해배면은 2m의 높이 1m 정도를 한 사람이 쌓습니다. 이 1시간이면요. 그런데 제가 쌓은 걸 보니까 한 50cm? 50cm도 채 못 쌓은 정도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실력이었죠. 하지만 처음으로 돌을 쌓기 시작하는데 제 온통 관심사는 앞에 면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하는 것이 제 관심사였습니다. 석축을 쌓으려고 하면 굴삭기로 한 바가지 돌을 개울에서 퍼올려 가지고 돌 쌓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 쭉 뿌려줍니다. 그럼 그 돌을 굴려 가지고 앞에 면을 맞추고 뒤를 채우는 거죠. 저는 앞에 면을 맞추기 위해서 면이 있으면 거기에 돌에 이미 쌓아놓은 곳에 모양새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양새에 맞는 돌을 찾느라고 이거 뒤적거리고 저거 뒤적거리고 한참을 그러다가 이거 맞겠다 싶으면은 들어다가 그걸 갖다가 맞춰봅니다. 그런데 잘 안 맞지요. 그럼 또 옆으로 치워놓고 다시 또 다른 돌을 찾고 이렇게 하니 다른 사람들 2m 쌓을 때 저는 50cm도 못 쌓는 그런 정도의 실력을 발휘했던 거지요. 돌을 쌓으려고 돌을 고르다 보면 이 돌은 면이 맞질 않아 가지고 쓸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되면 그 돌을 하천으로 다시 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굴삭기 한 바가지를 제게 퍼올려주면 그 중에 3분의 2는 다 다시 하천으로 굴려내렸습니다. 쓸 수 없는 돌이라는 거였지요. 제가 그러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걸 보시더니 현장 책임자가 제게 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손으로 제질하시더니 잠시 돌 쌓지 말고 저쪽에 돌 쌓는 저분 어떻게 쌓는지 좀 보시라고. 그래서 저는 멀뚱멀뚱 이러고 그분이 돌 쌓는 걸 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분이 돌을 어떻게 쌓느냐 하면 가만히 서서 돌을 딱 봅니다. 그리고 가서 돌을
한 바퀴, 두 바퀴 딱 굴려서 앞에다 갖다 딱 맞추면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조하는 사람이 뒤에다 갖다 돌 받치고 그렇게 턱턱턱턱 쌓아가는데 한 두 바퀴만 굴리면 정확하게 필요한 돌이 제자리를 탁탁탁탁 찾아가고 그리고는 아주 곱상한 얼굴이 쫙 드러나는 그러한 석축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분들은 저와 다르게 쓸 수 없는 돌이라고 하는 게 없었습니다. 단 한 개의 돌도 하천으로 굴려내리지 않더라는 거지요. 저는 가슴속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는 일찍부터 20대 초반부터 저는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교육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잘난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좀 못난 사람, 어떤 사람은 무엇인가를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뭘 잘 못하는 사람, 이렇게 늘 구분되지요. 능력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교육이 추구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길러낸다. 결국 쓸 수 있는 사람들만 갖다가 쓰는 구조, 이게 산업사회가 원하는 인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필요 없는 돌들은 다 굴려내리는 이런 저의 모습과 이 시대의 교육이 하나도 다르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진짜 프로는, 진짜 전문가는 돌 하나도 버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잘생겨서 면이 드러날 수 있는 돌은 앞에다 세우고 그리고 넓적하고 두툼한 돌은 그 밑에다 받치고 그리고 잔돌들은 그 뒤를 채우는 것으로 단 한 개의 돌도 버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쓸 수 없는 돌이 없었습니다. 필요 없는 돌이 없었습니다. 잠시 동안 제가 돌 쌓는 현장에서 석축 일을 해보았습니다만 나는 그 현장에서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를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을 구분하고 능력 있는 사람과 능력 없는 사람을 구분하고 스펙이 좋은 사람과 스펙이 전혀 없는 사람을 구분하고 남자와 여자를 구분합니다. 이렇게 구분하고 저렇게 구분하고 그렇게 해서 너는 쓸 수 없고 너는 필요 없고 끊임없이 이렇게 서로를 갈라치게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교육 현장 아이들에게조차도 그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왕따라는 문제, 집단 따돌림의 현상들을 만들어내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에 아무짝에도 쓸데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이 새로운 세상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셨던 분이 계시지요. 바로 예수 선생님이셨지요. 예수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건축자가 쓸데없다고 버린 돌이 성전의 머릿돌이 되었다. 나는 그 말을, 그 가르침을 교육의 지침으로 삼습니다. 산무곡에는 잘난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조금은 모자라고 조금은 부족하고 끼일 자리가 없어서 밀려났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성전의 머릿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잘 적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을 꿈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이 구조 안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예수 선생님이 꿈꾸었던 세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지와 가난한 자들과 여자와 고아와 어부들과 그리고 세리들, 창녀들을 데리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던 예수 선생님처럼 나는 산무곡이라는 이 이름으로 이 시대에서 조금 능력이 없고 조금 모자라고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들이 세상의 주인이며 그들이 바로 우주의 중심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깨우쳐가는 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비교하고 경쟁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만의 쓰임새,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정확하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때 우리는 빛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나는 부족해, 나는 모자라, 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방법이 없어, 나는 쓸데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쓸모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꿈꿀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세상의 머릿돌이 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지요. 함께 꿈꾸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어디서요? 바로 이 산무곡에서요. 와보십시오. 산무곡으로.